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팀 이선동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권리와 책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 중 일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현재 유통 중인 고속 충전기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그중 4개 제품이 화재와 감전 등 사고 예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해당 제품 제조업자 3명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고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판매 중인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 중 일부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 사례를 통해 안전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뉴스를 보고 해당 상품을 내가 사용했다 하면 어떠한 피해를 받았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화상을 입을 수 있거나 값비싼 스마트폰이 고장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또 뉴스를 보고 해당 상품을 내가 사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적어봅시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중지해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안전기준 부적합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피해배상과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뉴스와 같은 사례를 겪고도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될 것입니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윤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과 정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소비자의 권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개의 모둠을 만들고 모둠별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하나씩 맡아서 청소년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해 봅시다.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우리 모둠이 맡은 소비자 권리가 알 권리라면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간식에 상품의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8대 권리에 대해서 모둠별로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례를 조사해 보고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다크 워터스 영화를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소비자의 8대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 영상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 환불 관련 사례입니다. 책임 있는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계약 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스터디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개훈희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올해 초 이 스터디 카페에서 무인 단말기를 통해 1개월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했는데 이제 환불 관련해서 안내랑 고지 따로 없었고 독서실처럼 환불 가능할 줄 알아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이제 그런 환불 규정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환불 아예 안 해주겠다. 김 씨처럼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1건을 분석해봤더니 피해 대부분이 업체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대부분이 24시간 운영을 위해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약관 내용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이 아닌 공간 임대업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계약 시 공간 임대업이나 장소 대여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환급 규정이나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인 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때는 화면상에서 유효 기간과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을 구매자일 때와 사용자일 때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구매자일 때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을까요? 이용권을 직접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대금 환급 규정을 알려달라고 하고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장기 이용권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자일 때는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대금 환급 규정이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하자고 말해야 되고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소비활동 수칙을 만들어 볼까요? 모든별로 청소년 소비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소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필요한지 수칙을 선택해 봅시다. 교재에는 바라는 소비자 사항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소비자, 정보화된 소비자, 책임감 있는 소비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비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리고 소비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정당하게 실천할 책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책임,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할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소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소비활동 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물품의 품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등 소비자 권리를 누리기 위한 수칙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소비 수칙을 정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청소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소비활동 수칙에 대한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볼까요? 모든별로 공익 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모드먼의 역할을 정해서 공익 광고를 만들고 해시태그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SNS에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모드먼은 주제 및 핵심 내용 선정, 이미지 선정, 스토리보드 작성, 공익 광고 제작, SNS 홍보 등의 역할을 분류해서 멋진 홍보 활동을 해봅시다. 그리고 홍보 계획도를 만들어 발표를 해봅시다. 예컨대 주제를 소비자의 책임 있는 소비 활동으로 했다면 알리고 싶은 내용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품질이 괜찮은 상품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 구매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익 광고의 핵심 해시태그는 소비자의 책임, 정보화된 소비자, 합리적인 소비 등으로 입력을 하고 공익 광고를 SNS 주소를 기록하도록 해봅시다. 공익 광고 스토리보드는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만들어 봅니다. 한국소비자원 TV의 삼형제의 현명한 소비 생활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로 신발 가게에서 새 신발을 사고 싶은 형제의 모습.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정보를 살피지 않고 충동적으로 신발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모습. 세 번째로 소비자의 책임. 마지막으로 구매하기 전 물건의 품질이 괜찮은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갖기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별로 공익 광고를 완성하였다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모두 공유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 권리라고 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자의 8대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는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소비 활동의 주체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소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작성한 공익 광고를 보고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를 교재에 있는 평가지에 기록해 봅시다. 우리 모둠의 공익 광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나는 소비자로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되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배운 점 및 소감을 작성해 보면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가지는 소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